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체 얼마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꼭 팔면은 더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잡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엇박자를 난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매도가를 잡으세요? 매도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딱 종가 부근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매도를 할까요?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분들의 쓴 책을 다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이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자. 가치 투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회사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 실적에 비해서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가 돼 있는 회사들을 그때 엄청 쌀 때 삽니다. 계속 사 모아서 그 회사가 제 가치를 인정받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매도를 하거나 혹은 또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거나, 이러한 가치 투자자의 매도 관점에서 보는 거랑 저는 약간 추세 추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모멘텀 투자를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의 매도 관점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뭐 단기간에 좀 약간 짧은 기간에 종목을 교체하면서 유동성을 좀 확대하는 매매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치 투자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 쉽게 제가 어떻게 매도하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매매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말하는 픽대로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들만의 가치 투자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참고하지는 않으실 거고, 오히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추세 추종을 원하거나 모멘텀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크게 매도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표가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나는 6만 원에 팔아야지 하고 이렇게 6만 원이라는 목표 가격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을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10%만 먹고 팔아야지, 혹은 나는 그냥 20% 되면 무조건 팔아야지, 이렇게 수익률만 설정해 놓고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막 20%, 30%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호재이기 때문에 급등 시에 또 뭐 1, 20% 먹고 팔아야지 하는 그 매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매도하는 방법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도 다르게 설정을 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차트를 활용하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 혹은 목표, 매물대 각가지 여러 가지의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매도 타점을 잡으면 굉장히 좀 유익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차트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늠, 예상 정도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때는 차트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에는 보조 지표들이 많아요. 엄청 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적용하거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개의 보조 지표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보조 지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표적인 것들만 보더라도 이동평균선, 뭐 매물대, 뭐 저항과 지지, 뭐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등 많은 뭐 주식 투자자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뭐 주로 이거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선이 있죠. 여기서 5일선이 있고 뭐 11일선, 21일선, 61일선, 120일선 이런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5일선은 말 그대로 5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동안에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을 연결한 그것을 평균값을 낸 게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5일선은 일주일 단위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 11일선은 말 그대로 2주 정도의 주가의 움직임. 그다음에 20일선은 한 달로 봅니다. 어차피 한 달에 평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은 21일, 22일 정도 되니까 20일선의 용도는 거의 한 달의 움직임의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60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3개월의 이동, 주가가 어떻게 이동했냐, 이 이동 평균 선으로 나타내서 이거를 참고해서 거래가 많이 체결된다, 안 된다, 혹은 매물대가 있다, 저항이 된다, 뭐 지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동 평균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1년 중에서 뭐 이동 평균선으로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물대 요 차트라고 있습니다. 매물대 차트라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6월까지 거의 한 7, 8개월 가량 기간을 두고서 차트를 띄운 건데요. 매물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체결들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가 많이 일어난 가격이 요 5만 원 선,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은 이 5만 원 선, 요 때가 가장 사고 팔았던 게 많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요 때고, 그 다음 많은 게 이때다.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에 있으면 저항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그대로 똑같이 갈게요. 저항선과 지지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제가 설정하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6개월 가량의 차트로 보면은 그 주식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 부분 사람이 여기는 지지가 돼야 돼. 여기는 뚫으면 더 갈 것 같아. 약간 이게 저항선과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이쪽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요 5만 5천 원이 거의 지지선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락 내리락 하더라도 5만 5천 원 선에서 계속 잡아주고 이때 되면 심리적으로 여긴 지지선이니까 나 믿고 산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지지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없이 계속 너도 나도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믿고 살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락세가 더 거셀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다지고 올라갈 때는 요 지지선 자리가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넘어서면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못 넘어서면 또 저항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선 설정은 저는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요 선이 저항선이겠구나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 지지선은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6개월 짧으니까 지지가 어딘지 지금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차트를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길게 늘려보니까 요 부분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이 됐구나. 그래서 뭐 물론 기간도 됐지만 요 선에 맞고 어쨌든 지금 반등을 한 모습에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다. 여기 내려면 무조건 사도 되겠구나라는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저항선과 지지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제가 이 기간은 거의 한 3개월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매수했다 싶으면 내가 손절 생각을 한다면 지지선까지는 기다려 봐야지. 혹은 내가 만약에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 그래도 저항대가 요 선이니까 요 선에 맞춰서 1차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선 저는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합니다. 보시면 그 한 차트 하나만 보시고 나서 그것만 맹신해서 모든 매매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탑 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을 먼저 보고서 오늘같이 급격하게 하락할 출발을 했는데 어떠한 원인이냐 봤을 때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3월달처럼 또 그렇게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심리적으로 던지게 되죠. 매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어질 것인가
안 이어질 것인가, 우리나라 여파가 바로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월 말 정도에 약간 쿠팡에서 확진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죠. 그럴 때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3, 4%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그런데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2개월 동안 계속 상승만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이 오겠다라고 역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빠지겠지라는 심리도 작용해서 조금 빠졌을 때 오히려 투매가 나오면서 매물대가 몰려서, 매도자가 몰려서 더 큰 하락을 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도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퍼지는 거냐 이렇게 우려 섞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5월 말 정도에 3, 4%의 급락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 이틀 만에 그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단발성 이슈이거든요. 이게 더 확산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단순히 많아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렇게 그 이상으로 지금 더 발전되지는 않았으니까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고, 주가지수 하락보다는 오히려 너도 나도 사고 싶은 이런 욕망이 크기 때문에 지수 오히려 상방 압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손절, 매도, 요거 타이밍을 말씀드리자면 차트는 무조건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참고 자료고요. 그러한 시황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테마,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뭐 마스크, 코로나 관련주도 마스크 테마가 있고 진단키트 테마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치료제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키트 테마는 물론 우리나라가 3월달, 4월달, 5월달에 굉장히 수출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엄청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실적이 수출이 엄청나게 급부상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코로나 확진자 추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둔화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물론 가을, 겨울에는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땐 2분기, 3분기 가량 그 진단키트 관련주 회사들은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겠죠. 지금 확산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혹은 판매 추이를 봤을 때 2분기 때까지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팔렸지만 3분기에는 많이 안 팔리겠지 하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맞춰서 그 테마도 다 같이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코로나 치료제 같은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말까지 뭐 혈창 치료제, 그다음에 내년에는 면역 치료제, 내년 말까지는 백신 치료제 어떻게 해서든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개발을 완료하려고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는 없고 아직 세상에는 없는 백신 치료제를 만드는 순간 전 세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한 단계, 임상 단계가 3상까지 가까이 올라갔거나 개발 진척이 있거나 기대감이 높은 회사일수록 관련 종목일수록 굉장히 주가도 그 이상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고서 내가 지금 진단키트를 갖고 있어요. 관련주를 갖고 있는데 차트로 딱딱 봤을 때 이거는 손절 세타니까 매도, 그다음에 이거는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때의 시장 상황에서 그 테마가 끝났나 아니면 아직 살아있나 요거를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지지선에서 오히려 추매를 해서 기다릴 거면 기다리고 이거는 끝났다 싶으면 그냥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차트 보조지표만 의존해서 매매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서 설정을 한다. 손절가를 손실률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악화될 때는 무분별한 손절보다는 오히려 시장 파악 보고서, 시장 상황 보고서 파악을 한 다음에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지금 어디로 몰려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면요. 아직은 이 테마가 살아있겠다. 돈이 더 있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갖고 있으면 굳이 뭐 손절보다는 오히려 대응을 하셔서 더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차트를 활용하거나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패턴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좀 발견하게 되면 본인에 맞는 매매 스타일로
설정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의 매매 스타일을 꼭 찾아서 설정해라.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